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1회차 풀백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좌측이 풀백이고 우측이 독식픽입니다. 풀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올렸던 최종픽과 독식픽을 종합한 하나의 종합픽이고요.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뭐 폴더를 추가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제가 정배를 봤던 부분에서 이변을 보신다면 이변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시는 것들만 골라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풀백과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픽 위주로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최종 픽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방향 자체는 비슷하고 거기서 폴더가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폴더가 단통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동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경기 비아레알 대 레반테의 경기입니다. 배당에서의 확률 일단 승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들 중에서는 알카세르가 조금은 없는 부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뭐 바카와 알카세르 둘 다 빠졌을 때보다는 그래도 바카가 있는 게 조금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홈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홈에서 4승 3무로 패배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레반테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과 캄파냐가 없는 부분은 저는 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아레알이 좀 많이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최종픽과 동일하게 이 경기는 좀 의심을 하지 않고 비아레알의 단통 승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호펜하임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일단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좀 2승 1무 3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 프라이부르크는 지금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펜하임이 일단은 정배를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제가 최종픽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호펜하임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픽에서는 이 경기에 폴더를 쓰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통 무승부로 갔지만 풀벳에서는 좀 픽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픽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까지 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경기를 투픽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경기는 호펜하임이 일단 너무나도 낮은 배당을 받았고 그리고 프라이부르크가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펜하임이 낮은 배당을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호펜하임이 최근의 경기력 자체가 뭐 그렇게 좋다라고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그렇게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 프라이부르크는 좋은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당을 받았다는 게 저는 이 경기는 좀 호펜하임 사이드 이지만 단통으로 무승부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레버쿠젠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 쪽의 확률은 국내에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 한마디로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조금 나뉘어지는 배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 일단은 2승 3패로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과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1승 5무 0패 홈에서 무승부가 많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버쿠젠이 원정에서 5승 2무 0패로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레버쿠젠이 경기력적으로도 프랑크푸르트나 레버쿠젠이나 두 팀 다 스타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팀은 당연히 레버쿠젠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패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독식픽에서는 이 경기를 좀 이변도 포함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패만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켈른 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에서 확률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켈른은 지금 홈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0승 2무 5패. 홈에서 전적이 굉장히 좋지 않죠.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정에서 2승 2무 2패로 그냥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 일단은 켈른이 최근 10경기 동안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우크스부르크가 켈른 상대로 약간은 깡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켈른도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상자 명단에서 안데르손이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고 없는 사이트도 있어서, 안데르손이 만약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저는 켈른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긴 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데르손 선수가 나오더라도 후반에 교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안데르손이 나오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 사이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종 픽에서는 이 경기를 좀 지웠었지만 풀벳에서는 이 경기를 좀 지우기에는 사실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켈른의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브레멘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 브레멘은 일단은 연패를 끊어냈긴 합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우니온도 일단은 연무를 끊어낸 상황인데, 일단은 뭐 우자 선수가 뭐 지난 시즌에 좋았던 모습들이 있지만 이번 시즌은 뭐 출전을 부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뭐 크루제 선수가 지금 베를린에서 이제 안데르손 선수가 해줬던 역할 과는 조금 스타일이 살짝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니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운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브레멘이 어쨌든 뭐 지난 경기에서 이제 분위기 반전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승리를 해냈기 때문에 연패를 끊어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는 뭐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브레멘이 아직까지 수비가 최근에 불안한 모습들이 많아서 우니온 사이드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통이라면 저는 베를린 승으로 조금 가고 싶고,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안전하게 브레멘의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 픽에서는 브레멘의 단통 패만 가져갔었지만 풀벳에서 무승부를 바치는 이유는 일단은 뭐 배당도 높게 책정이 됐고, 그리고 크루제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브레멘의 분위기 반전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승쪽, 해외배당에선 무승부와 패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베티스는 일단은 뭐 부상자가 좀 중요한 선수들 중에서는 카르발료 선수가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일단 두 팀의 맞대결은 무승부가 적다라는 모습을 적다라는 모습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력적으로도 사실 무승부가 나오기보다는 세비야가 선취골 넣으면 그냥 무난하게 이길 것 같고, 베티스가 잘 지켜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베티스도 이런 뭐 점유율이나 그리고 이런 역습을 나아가는 스피드 자체가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측면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단통으로 가기에는 좀 위험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통으로 가신다면 세비야의 승이 맞지만 저는 최종 픽에서는 지웠지만 이 경기가 무승부가 없을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어서 이 경기는 승패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바이아돌리드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홈에서 3승 2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전적이 굉장히 좋고요. 바이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승 3무 4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많다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좀 무승부도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하지만 헤타페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바이돌리드가 어쨌든 이런 개인 능력을 활용하는 모습들 자체는 좋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헤타페의 이런 압박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헤타페가 배당도 굉장히 낮게 좀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이 경기는 그냥 무난하게 헤타페의 단통 승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헤르타 베를린 대 샬케 04의 경기고요.
헤르타는 일단 연무를 끊어냈지만 홈에서는 1승 2무 3패로 순위답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샬케 뭐 더 안 좋죠. 1무 4패를 하고 있고 지금 2연패를 하고 있고 10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조금 위험한 경기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헤르타 베를린이 최근에 이번 시즌에 뭐 그렇게 좋진 않고 스쿼드가 돈 쓴 거에 비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팀이지만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 때문에 이변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던 경기였지만 샬케가 상대가 샬케고 샬케가 수비적으로 너무 좀 불안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낮지 않고 높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헤르타 베를린의 이런 역습에서 나아가는 스피드 자체도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드적으로도 우세한 헤르타 베를린이어서 샬케 정도는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의 단통 승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슈투트가르트는 홈에서 0승 4무 2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승부가 많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승 3무 1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굉장히 우세하죠. 이 경기는 뭐 슈투트가르트가 역습에서의 스피드나 템포,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지만 라이프치히가 어쨌든 앙헬리뇨 선수를 필두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결정력이 안 나와서 그렇지. 어쨌든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 결정력이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는 라이프치히이긴 하지만 일단은 슈투트가르트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도 라이프치히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통으로 가신다면 라이프치히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라이프치히가 원적에서 보여주는 경기력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수비 라인을 분명히 올릴 텐데 저는 슈투트가르트가 이런 앙헬리뇨의 뒷공간을 조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슈투트가르트의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엘체의 경기고요. 네, 근데 이 경기는 빌바오가 홈에서 지금 4승 2패로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비알리브레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어요. 저는 빌바오에서 비알리브레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 때문에 일단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엘체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레알 상대로도 그런 이제 이변을 만들어냈지만 빌바오는 소시에다드 상대로 좀 힘없게 좀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 슈팅도 많이 못 때렸고요. 근데 빌바오는 역습을 좀 나아가는 그런 스타일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뭐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을 때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엘체 상대로 그런 점유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빌바오가 좀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픽에선 단통 승만 가져가긴 했었지만 지금 비알리브레가 없다라는 점과 소시에다드 상대로 좀 좋지 않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 경기는 일단 무승부까지 안전하게 받쳐서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빌바오의 승무 투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제가 무승부까지 좀 받치려고 했습니다. 풀베이스에서는 아무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경기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홀란드가 복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도르트문트가 물론 볼프스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들도 있고 배당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긴 했지만 지금 볼프스부르크가 메이메디 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슐라거, 아놀드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이런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팀인 볼프스부르크가 이런 선수들을 잃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도르트문트가 홀란드가 복귀하는 시점에서 이 경기는 승리로 충분히 장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알라베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이 일단 아틀레티코 사이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누가 봐도 아틀레티코가 우세하죠. 3연승 하고 있고 11경기째 무승부 없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알라베스는 사실 경기력이 오락가락하죠. 기복이 좀 있고, 역습 한 방은 좋지만 그런 역습 한 방에서 득점으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결정력 부분에서 좀 아쉬운 팀이어서 그게 득점으로 이어지면 승리를 하고,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패배를 해버리는 그런 팀이죠. 이 경기는 뭐 사실 아틀레티코가 우세하고 좀 이변이라면 차라리 무승부가 낫지, 알라베스의 승은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 뭔가 이변이 나온다면 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게, 아틀레티코의 경기를 계속 살펴보다 보면 그 역습을 당할 때 좀 위험한 장면들이 너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틀레티코가 선제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알라베스의 역습에 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있어서 이 경기는 그냥 안전하게 좀 지우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에이바르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일단은 뭐 에이바르가 홈에서 승리가 없고 3무 4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일단 그라나다 상대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라나다가 에이바르 상대로 승리가 없기 때문에 또 부상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디아즈나 두아르트가 퇴장돼 있고요. 그리고 마치스 선수도 결장자 명단에 있고 원정에서 좋지 않은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에이바르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상성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이바르 사이드이지만, 단통이라면 에이바르가 홈에서 승리가 없고 어쨌든 그라나다가 한 방이나 경기력적으로는 에이바르보다는 그라나다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이바르에서 브리안 힐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이 경기 의심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오사수나가 9경기째 승리도 없고, 루벤 키퍼, 주전 키퍼도 이제 퇴장을 당했습니다. 론카글리아 선수도 결장 예정이고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시에다드가 다비드 실바나 야누자의 부상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야르사발이나 포르투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난하게 잡아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백 공유를 마쳤고요. 독시픽은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비아렐의 단통승 가져갔습니다. 2번 경기는 호펜하임의 단통 무승부 가져갔습니다. 3번은 독시픽이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승까지 포함을 해서 좀 이변이라면 무승부보다는 승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승패로 가져가 봤고요. 4번은 켈른의 단통 패배, 5번은 브레멘의 단통 무승부, 6번은 베티스의 단통 승리 가져가 봤습니다. 많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세비야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7번은 헤타페의 단통 무승부, 약간은 좀 불안한 헤타페가 이길 것 같긴 한데 1점 차로 이기거나 아니면 무승부, 바이돌리드 승은 보고 있진 않고요. 그래서 승무 사이드로 보이는데 저는 독시픽이기 때문에 좀 이변으로 무승부를 가져가 봤고요. 8번은 헤르타 베를린의 승무로, 이 경기도 사실 헤르타 베를린이 경기력적으로는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헤르타가 답답할 때는 한없이 좀 답답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공간이 없을 때, 특히나 득점이 터지지 않을 때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기 좀 이변이라면 무승부까지 포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독시픽에서는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슈투트가르트의 단통 무승부 가져가 봤고요. 10번은 빌바오의 승리, 11번은 도르트문트의 승리 동일하게 가져갔습니다. 12번은 알라베스의 패배로 이변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확률적으로 단통으로 갔을 때는 아틀레티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져가 봤고요. 13번은 에이바르의 승무, 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4번은 동일하게 소시에다드의 단통승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백과 독식픽까지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다음주 승무패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